안녕하세요. 11시 금융 알림이 일쌤입니다. 일쌤이 알려주는 원포인트 금융 소식. 간추린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보험까지 깨는 생계형 해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고금리 고물가 기조로 생활비도 오르고 대출 이자까지 올라버리니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머니가 얇아진 만큼 한 달에 한 번씩 빠져나가는 보험료도 부담되어 어쩔 수 없이 보험을 깨는 생계형 해지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사가 해지를 통보하는 사례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만큼 서민들의 생계가 위기라는 것인데요. 이 상황 속에서 서민들이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은 고정적인 금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고정적인 금액을 줄이는 것에는 불필요한 생활비를 줄이는 것과 높은 금리의 대출을 대환이나 채무통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낮은 금리로 갈아타 고정적 이자를 줄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기존보다 DSR 기준이 강화되는 스트레스 DSR 세부안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이달 중으로 스트레스 DSR 세부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2023년에는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 DSR 40%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며 서울의 주요 단지들 부동산 가격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서 돈의 유동성이 중요한데 그 목줄을 쥐고 있는 핵심이 바로 DSR 제도입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택시장 분위기와 시중금리 추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폭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어 DSR 규제를 좀 더 촘촘하게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인데요. 스트레스로 표현이 추가된 것은 지금 최근의 경험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빠르게 인상하면서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신 분들이 이자 비용 부담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까지는 DSR이라는 게 대출 시점의 금리에 따라 정해진 것이었는데 이제 금리가 오를 수 있는 상황들을 생각하고 이에 따라 가상금리를 추가하여 DSR을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새로운 DSR 기준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대출을 불릴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에 따른 한국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하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현지 시간 12월 13일 기준금리를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 연속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세를 보였다고 평가하면서 내년도 금리 인하 폭을 세 차례로 전망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하면서 한국은행 이하 한은도 금리 인하 시점을 고민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 입장에서는 그동안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려운 딜레마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PF 부실 위험 등 금융시장 불안 요소가 여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어렵지만 불어나는 가계부채와 물가 불확실성, 미국과의 금리차를 고려하면 내리기도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된다면 한은 입장에서 인상 압박 요인을 하나 덜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마련한 금융정보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꼭 챙겨야 하는 어려운 금융 뉴스를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누구나 들어도 좋은 뉴스가 많은 세상을 꿈꿉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용한 금융 정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